안녕하세요. 행동하는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자기 일을 오래 잘하고 싶은 이들이 알아야 할 7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이랑주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분의 뭐에 반했냐면, 이분은 나름 대그룹에 잘 나가시고 남편도 S그룹에서 잘 나가시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세계 일주를 떠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오래 거는 것들의 비밀을 다 읽었습니다. 역시 멋있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한 분야에 27년이라는 그 노하우가 모두 다 녹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의 본질을 찾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오래 자기를 데리고 일을 하실 분들,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분들은 이 책을 꼭 읽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이냐면, 좋은 것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주얼 전략가이시며,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대규모 프랜차이즈에서 작은 소상공인 가게까지 27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성공시키신 분이십니다. 팔리지 않는 시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길까? 한순간 반짝이는 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자기만의 빛을 내면서 계속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오래가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오래 간다는 것은 자신만의 본질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대와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비자들의 눈에 가닿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결국 오래 사랑받는 것들은 자기만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능한 것이라고 더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세기 동안 국민 모두의 음료가 된 바나나 맛 우유의 단지 모양처럼 남들은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보여주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 이미지가 새롭게 태어나는 고객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곳만이 오래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가치를 보여주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정리한 책입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1개가 아닌 1000개라고 상상하자. 둘째, 시간이 빨리 쌓이게 하자. 셋째, 자기를 표현하는 고유한 상징을 찾자. 넷째, 무의식까지 설계하자. 다섯째, 내 작품의 고향을 찾아주자. 여섯째, 처음 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자. 마지막 7째, 촘촘하게 스며들자입니다.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충분히 고민해서 자기 일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100년, 200년간은 기업, 자기 1인 기업가가 된다고 하셔요. 한번 우리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1개가 아닌 1000개라고 상상하자. 여러분이 만일 카페를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크기,
뭐 유행을 타지 않는 단순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액자를 골라다 걸어 놓습니다. 물론 뭐 한 개일 때는 나름 그냥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만약 매장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1000곳이 된다면 당신의 머리는 이제 좀 다르게 굴러갈 것입니다. 앞의 방식대로 그냥 평범한 것을 사다 걸은다면 매장마다 다 각기 다 다른 사장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액자를 갖다 골라서 걸어놓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액자라고 해도 1000개의 매장을 가졌다면 이렇게 선택했다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개를 상상하는 순간 한 개였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산만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매장이 똑같은 것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1000개를 상상하라는 것은 내 고객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찾고 갖고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곳이 됩니다. 액자 하나까지 어떤 것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래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언어적 정보보다는 색, 패턴, 그림, 마크 등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그중 색상은 잔상 효과가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는 들어가는 입구에 핑크색, 먹는 스푼, 또 들어가면 매니저 언니들의 유니폼도 핑크색, 또 냉장고도 핑크색, 이렇게 반복적으로 핑크색으로 보여줍니다. 스타벅스는 로고에서부터 종업원들의 앞치마까지 초록색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색을 몇십 년 동안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핑크색과 아이스크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다 핑크색을 보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고, 또 초록색과 커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이미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뇌리에 파고드는 보편성 또는 이유, 반복,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한 개가 1000개가 된다면입니다. 한 개가 1000개가 되어도 좋을 만큼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우리 매장의 컨셉과 일치하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반복되는가, 이런 기준을 갖고 선택된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둘째, 시간이 빨리 쌓이게 하자.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쌓으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주 좁게.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작은 꽃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10평 남짓한 꽃집이었어요. 온갖 원예용품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자기 화분 10개, 모던한 스타일 화분 10개, 라틴 바구니 화분 10개, 황토빛 톱은 10개, 양철로 된 톱은 10개, 이렇게 온갖 종류의 화분들이 무려 60간에 되었습니다. 화분 개수는, 화분 개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 화분 가게가 프로방 수풍의 화분만 60개가 있었다면 도리어 사람들은 와! 멋있다! 예쁘다! 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발길도 화분을 사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평소에 또 이런 프로방스 풍의 화분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한 번쯤 들러서 구경하고 자기가 몰랐던 프로방스 풍의 매력에 새삼 빠져들 것입니다. 또 만약 프로방스를 정말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매력 있는 화분을 보면서 친구에게 소개도 하지 않을까요?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화분 가게에 화분을 구경하러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꽃집을 일부러 찾아오던 손님도 또 생겨날 것이란 얘기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쌓이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의미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들린 고객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일부러 찾아올 고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말에 흔들리면 자기만의 비주얼이 깨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범위를 좁히고 집중하면 시간이 훨씬 빨리 축적됩니다. 6개의 화분을 고르고 사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누구에게 똑같이 비슷합니다. 60개. 그러나 나는 이런 꽃집을 할 거야. 나는 프로방스 꽃집을 할 거야. 뭐 이런 결정한 다음에 화분을 고른다면 그 시간은 훨씬 밀도 있고 정교하게 쌓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나온 비주얼은 정확하고 세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 것입니다. 범위를 좁히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시간을 쌓아가는 비결입니다. 셋째, 자기를 표현하는 고유한 상징을 찾자. 기업에서 컨설팅이 의뢰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그 기업의 구성원들과 함께 복숭아를 가지고 30초 안에 떠오르는 30가지의 생각을 써보는 것을 시작합니다. 30가지를 다 쓰고 나면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성향이 다른 사람과 짝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쓴 것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를 가지고 첫사랑을 떠올린 사람과 알레르기를 떠올린 사람의 짝을 이룬다면 복숭아는 첫사랑의 알레르기다. 서로 이질적인 것을 붙일수록 신선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또 옷, 그릇, 신발, 향 여러 가지를 잡다한 것들 다 파는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는 왠지 통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 가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여유를 편집해서 파는 가게입니다. 라는 이런 컨셉이 있었던 거죠. 범위가 있었던 거죠. 또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범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뭘 했냐면 이슬을 하면 떠오르는 것 60가지를 제 아는 지인들에게 모두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성향, 저의 잘하는 것, 저의 본질 60가지를 수백 개를 모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온 것들이 열정, 에너지, 책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열정, 에너지를 어떻게 시각화할 할 것인가가 저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열정을 그럼 어떻게 시각화하지? 난 뭘 좋아하지?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행동으로 다시 바꿔서 행동하는 독서가라고 얘기했죠. 행동, 열정, 에너지, 책을 행동하는 독서가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하나의 가치로 만든 거예요. 브랜딩은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자신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상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업이 누구인지에 대해 대화할 때 6가지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둘째,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셋째, 우리 고객은 무엇을 불편해합니까? 넷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섯째,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여섯째,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의 것을 참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집중하세요. 넷째, 무의식까지 설계하자. 고객의 영혼은 디테일에 머문다. 겉으로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좋은 것이 스며들어 있는 것. 그것이 비주얼의 완성이다. 사람이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나이키 에어가 진열되어 있는 벽면은 수많은 작은 펜들로 이루어져 있다. 러닝화를 집어들고 살펴보는 동안 그 펜에서 바람이 나와서 고객의 얼굴과 몸에 가닿는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장 곳곳에서 나이키 에어의 공기가 보인다. 투명한 에어 의자가 있어 고객들이 직접 앉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 의자에 앉아서 깔깔대며 놉니다. 이렇게 추억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나이키는. 공기를 눈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다섯째, 내 제품의 고향을 찾아주자. 오래가는 것들도 처음에는 다 신참내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제품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결국 원조가 되게 한다. 자기만의 기원을 찾겠다는 발상이 있는 곳만이 유행과 변화를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 우유,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까지 편의점 1위 판매라고 하는군요. 예, 고향의 맛 단지를 달항아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여섯째, 처음 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자. 소비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던 고객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달라졌으니 나는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걸까? 해오던 것을 접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유효기간이 있고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 아무리 애착을 갖는 일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들은 변해왔는데 나는 과연 변해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움직임이 있어야만 주목한다. 오래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변화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책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촘촘하게 스며들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대화하고 사용해본 만큼 강렬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날로그에서의 경험이 매우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긴 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는 이제 상품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 어떤 의미입니다. 결국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중심을 찾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여기저기 남의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기만의 고유한 법칙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7가지 법칙은 결국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 눈에 보일 때일수록 더더욱 이 길이 오래가도 좋은 나만의 길인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이겨내지 않고 위대한 것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일을 오래 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